2021년 8월 4일 수요일 매매일지 기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그 매매 전략은 현금화하고 시장을 좀 관망하는 자세로 그렇게 전략을 짰고요. 종가 매매를 지금 연습하고 있는데 종가 매매 연습하는 그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래한 내역이 많진 않고 이제 무한 매수 요 거래 내역에서 이제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을 신규로 추가로 매수했고요. 코덱스 200을 부분 매도했습니다. 익절 부분 매도해서 익절했고요. 쌍바닥 단타 거래로 이제 클래시스를 매수했고요. 헤드앤숄더 단타 매매로 오스템 임플란트를 매수했습니다. 스윙 거래 내역은 뭐 없고요. 그 종가 매매로 덱스터라는 종목을 매수해 봤는데 그 장 마감하고 그 결과가 마이너스 11.92%로 손실 중입니다. 그리고 뭐 거래 복귀라 그래서 이제 거래 내역을 좀 확인해 볼 종목이 키스트라는 종목이 있는데 요건 이제 밑에 거래 복귀 항목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무한 매수한 그 코덱스 코스닥 그 150 선물 인버스 상품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주문당 플러스 2%를 목표 수익률로 잡고 있고요. 이걸 이제 8월 4일 날 코스닥이 좀 상승해서 추가로 매수를 완료했습니다. 거래 내역 그 매매일지를 한번 보면 여기서 이제 추가로 지금 계속 매수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코스닥이 좀 더 올라서 그 뭐 오르거나 아니면 좀 하락이 되면 그때 이제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박스권에 이렇게 갇혀 있는 상태라 지금 이렇게 그 사고팔고 하는 그런 전략이 잘 먹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한매매 두 번째 종목 그 코덱스 200 그 종목이 있고요. 요것도 이제 주문별 목표 수익률이 이제 2%로 잡혀 있고 실현 수익률은 오늘 1.99% 이렇게 수익 실현했습니다. 수익 금액은 이제 17,867원 정도 되고요. 오늘 아마 이제 그 코스피가 상승해서 이렇게 수익이 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제 매도일자는 2021년 8월 4일이고요. 매매일지를 한번 살펴보면 최근에 이제 코스피가 조금 빠져서 이렇게 매수를 좀 진행을 하다가 어제 오늘 코스피 흐름이 좀 좋았네요. 그래서 오늘 일부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일부 물량을 매도했다는 뜻은 이제 주문을 저희가 10개를 제가 주문을 세팅해 놓고 넣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매수 수량을 이렇게 하고 매수 가격을 이렇게 43,550원부터 41,600원까지 이렇게 쭉 고가부터 이렇게 낮은 가격까지 매수 수량을 좀 구분해 가지고 주문을 넣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제가 매수 완료했던 그 주문이 여기 보면 이제 14개 수량까지 이렇게 이제 주문을 완료했었던 겁니다. 이 말은 이제 코스피가 최근에 이 14개를 살 수 있는 이 42,450원까지 가격이 좀 하락했다 라고 보면 되고요. 이게 다시 하락했던 가격이 좀 상승을 해서 목표 예상 매도 목표가인 이제 43,600원까지 이렇게 도달해 가지고 이 두 건만 매도를 했습니다. 요 위에 있는 매수 수량들은 이제 43,800원, 44,000원, 또 44,450원이 도달하면 그때 이제 목표 수익 2%가 달성돼서 그때 매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매수된 종목은 이렇게 이제 주문 건수는 이제 총 4건 이렇게 주문이 되어 있는 거고요. 내일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좀 빠진다면 여기 지금 이렇게 43,600 오늘 매도했던 뭐 이런 주문들이 다시 또 재매수되는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무한 매수는 이런 식으로 ETF 상품이든 아니면 개별 종목이든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총 제가 주문 수량은
보유 수량은 이거보다 더 많은데 보유 수량 중에 일부 주문 건에 대해서만 이렇게 개별적으로 매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쌍바닥 그 단타 거래한 종목 중에 이제 클래시스라는 종목이 있고요. 목표 수익률은 플러스 3%인데 2021년 8월 3일 매수 타이밍이 신호가 와서 매수를 진행을 했는데 아마 매수하고자 하는 그 주문 물량보다 좀 적은 수량이 체결돼서 8월 4일 날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서 수동으로 매수했던 기록이 있고요. 매매일지를 좀 살펴보면 이게 이제 8월 3, 4 이렇게 되는 거네요. 이 파란 박스가 이제 8월 4일이고요. 이 전 이제 매수한 게 8월 3일인데 8월 3일 날 매수가 자동으로 됐는데 8월 4일 날 가격이 떨어졌고 제가 이제 클래시스라는 종목은 뭐 지금 가격 흐름이 워낙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추가로 제가 수동으로 매수했습니다. 그렇게 됐고 지금 요거는 이제 아직 수익 실현하진 않았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역헤드 숄더 패턴으로 단타 거래한 종목은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목표 수익률은 플러스 4%이고 매수 일자는 2021년 8월 4일. 매매일지 기록을 좀 살펴보면 여기네요. 이거는 이제 분봉이라 좀 이렇게 좀 이 차트가 좀 크게 좀 좁게 나온 거고요. 이게 이제 당일 오늘 거래한 내역인데 장 시작하자마자 조금 상승하다가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조정이 세게 나와서 이쪽에 이 부분에서 이제 하락이 나올 때 역헤드 숄더 패턴이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매수를 했고요. 다행히 뭐 이후에는 가격이 쭉 올라서 잘 거래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수익 실현할 수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봤던 차트는 3분봉이고요. 제가 자동 매매 시스템에서 이제 10분봉으로 이 역헤드 숄더 패턴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좀 대략적으로 좀 살펴보니 아마 이런 식으로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조금 빠졌다가 오히려 그때 매수한 시점은 가격이 조금 올랐다가 다시 또 한 번에 쑥 빠지는 오른쪽 어깨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이네요. 이것도 좀 이제 수익을 한번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스윙 거래는 뭐 없고요. 종가 매매 연습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뭐 한두 번은 잘 되더니 오늘은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덱스터란 종목을 매수했고 매수 일자는 2021년 8월 4일. 수익률은 목표 수익률은 뭐 알 수 없는 상태죠. 이 종가 매매의 특징이 뭔가 알 수 없이 금방 또 이렇게 체결되고 금방 매매돼야 된다 이런 전략인데 이게 거의 1분봉인 것 같은데요. 1분봉에서 거의 장 마감 19분에 뭐 상승하다가 이렇게 좀 하락이 나와서 조정이라고 이걸 또 보고 이때 매수를 한 건데 이후에 이제 그 양봉이 나왔어야 되는데 양봉이 조금 나오는 듯 싶더니 좀 이렇게 밀렸고 그나마 조금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 마지막 그 동시호가에는 장마감 때 좀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짧은 시간에 뭐 거의 1분 안에 뭐 1, 2% 수익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요거는 시간 내에서 봤을 때도 뭐 상황이 안 좋고 뭐 이게 그 비중이 컸다면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거래 방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빠른 결정을 정말 해야 되는 그런 그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내일 뭐 기다려봤다 운 좋게 만약에 뭐 상승을 한다 그래도 그게 썩 좋지는 않아 보이는 게 지금 현재 이렇게 홀딩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한 리스크라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뭐 알지도 못하는 종목에 그 마지막에 그렇게 잠깐의 그 타이밍을 보고 수급을 보고 들어갔는데 이거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일 한번 상황을 지켜보고 내일도 한번 다시 또 종가 매매 도전을 해보고요. 좀 한 달 정도 해보고 이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뭐 거래 복귀라는 새로운 그 내용을 하나 좀 추가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예외적인 거래 내역이 생기면 한번 리뷰를 해보고
왜 그런 예외가 생겼는지 원인하고 결과를 좀 분석해 보고자 만들어 봤고요. 그 예외를 분석하는 이유는 그 예외가 새로운 규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안 좋은 케이스로 좀 버려야 되는 규칙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 종목명은 이제 키스트란 종목이고요. 이 키스트에 대한 이제 거래 시나리오 그 기존에 했던 그 내역을 살펴보면 처음에 당연하게도 이제 매수를 15주를 했죠. 근데 이제 매수했던 게 목표가에 도달해서 부분 매도를 이제 5개를 했고 10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10개가 남은 상태에서 이렇게 쭉 주가가 갑자기 급락을 맞으면서 엄청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다시 또 V자 반등을 해서 그 본전가까지 온 거죠. 그때 이제 결정을 그냥 본전에 그냥 나오든가 좀 기다렸다 목표 수익을 도달하면 매도하든가 했어야 되는데 이 불타기라는 이제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에 매수했던 수량보다도 훨씬 더 큰 이렇게 물량을 수동으로 매수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욕심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제 잘못된 결정을 하게 돼서 그 이후로는 이제 또 쭉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쭉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계속 빠졌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제가 손절은 종목별로 하진 않는데 계좌별로 아니면 자산별로 현금 비중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일괄 부분 매도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현금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 이제 부분 손절을 했고요. 18개가 팔렸더라고요. 그 18개가 팔렸을 때의 손실률은 마이너스 20.11%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현금화 하는 거는 사실은 잘하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키스트가 올랐으니 손절 안 하고 갖고 있었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상황에 따라서는 있을 텐데 일단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결정을 잘한 거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 키스트가 그러다가 이제 8월 3일 날 갑자기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등이 나오면 일반적으로 더 오르기를 바라고 빨리 본전에 탈출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급등이 나와서 한 15% 이상 급등이 나왔는데 한 14% 정도 수준에서 절반 물량 거의 절반 물량을 이제 부분 손절했습니다. 그때 당시엔 손절이 되는 거죠. 사실 제가 마이너스 20% 이상이었는데 10몇 프로 올라봐야 아직도 손실 중인 상태죠. 그래서 이제 부분 손절을 20주를 했고 이건 잘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일날 바로 이제 그 매도했던 20주를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가가 급등했다가 당연히 이제 조정을 받겠죠. 조정을 받고 조정받고 조금 횡보하려고 하는 이제 내리막에서 이제 횡보하려는 시점에서 이제 매도했던 그 물량을 매수했고 근데 이걸 거래 내역을 살펴보니 이 지금 부분 손절하고 20주를 부분 손절하고 추가 매수한 이 행위 자체로도 이 플러스 4.51%라는 이제 수익이 나오더라고요. 이 거래 내역을 좀 보니까. 그래서 이건 참 잘한 결정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추가 매수 20주를 했다면 이 20주를 매수할 때 신규로 매수하는 것처럼 이제 손절을 할지 이런 결정을 좀 하고 또한 이제 최대한 낮은 가격에서 매수를 해도 재매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로서 이제 수익 전환된 상태인데 거래 내역 매매일지 살펴보면 이때 이제 1월 초였죠. 1월 초에 1월 중순인가요? 매수했다가 이 고점에 잘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부분 매도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쭉 빠지니까 사실 최고점에서 하니까 좀 불안한 상황이고 근데 다시 전고점을 뚫을 듯이 가격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사실 이럴 때 액션을 취하지 않다가 갑자기 본전 오니까 이제 물량을 추가로 더 이렇게 매수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이후로 쭉 이렇게 끝도 없이 이렇게 좀 하락합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쌍봉을 찍고 이렇게 내려오는 전형적인 하락 패턴으로 이렇게 흘러갔는데
그리고 그 후에도 사실 이런 부분에서도 뭐 급등은 아니지만 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을 했고, 이럴 때 물려있는 종목들이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있으면 결국은 추세가 꺾여서 이렇게 쭉 흘러가게 됩니다. 언제나 이제 대응을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손을 놓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쭉 시간만 가고 가격도 조정을 받고 그러다가 뭐 이때 부분 손절을 들어간 거죠. 이거는 이제 뭐 키스트에 대한 종목을 바라보고 결정한 게 아니고 계좌 잔고가 현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현금화하기 위해서 이제 부분 손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갔는데 이 8월 3일 날 이 윗꼬리가 긴 급등이 나왔고요. 요 윗부분에서 매도하고 그 매도한 물량을 밑부분에서 다시 사는 뭐 이런 전략을 취했죠. 그렇게 대응을 했던 거죠. 그 다음 날 전날의 상승분까지도 잡아먹는 긴 장대 양봉이 나와서 결국은 수익 중으로 바뀌었는데, 이제 물린 종목이 어찌됐든 탈출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8월 2일 키스트는 마이너스 20만 원 정도, 그리고 수익률은 마이너스 25%였는데 8월 3일 날 키스트가 뭐 25% 30% 상한가 간 건 아닌데 결국 그 플러스 0.75%로 수익 저단된 거죠. 이래서 이제 그 급등이 나올 때 이제 매도하고 다시 저점 매수한 결과 같은 수량은 동일합니다. 근데 보유 수량은 같은데 평단가가 이제 낮아지는 그런 결과를 만들었고요. 19,000원에서 뭐 한 17,300원까지 이렇게 평단가를 낮추면서 보유 물량은 동일하게 가져간다. 물린 종목을 이렇게 관리하게 된 건데, 이 대응 전략이 사실은 뭐 베스트 케이스로 지금 보여지는데 사실 이런 케이스가 흔하진 않을 것 같고, 다만 급등이 나온다는 거는 뭐 어떤 종목이든 나올 수 있는 거고, 급등 내지는 뭐 약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때 어떤 대응을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되지 않을까. 1차 대응은, 그 후에 대응은 뭐 개별적으로 하더라도 어떤 종목이든 이제 물려 있는데 급등이 나오면 이 반드시 매도해야 되는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살펴보면 물리는 종목이 급등하면 이제 부분 손절하고, 부분 손절한 물량을 뭐 재매수할지는 뭐 종목마다 다르겠지만 저가 매수를 한다면 평단가가 낮아지고 뭐 이후에 본절도 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베스트 케이스로 이제 현재 물린 종목을 뭐 매도하진 않았으니까 탈출하진 않은 건데 어찌됐든 약 뭐 20만 원 정도의 손실을 줄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손실이 줄어든 것만으로도 제 자산에서는 어떻게 보면 플러스가 된 거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수익을 내는 구조가 뭐 저가 매수하고 비싸게 팔아서만 그 수익을 내는 방법도 있는데, 자산이 증가하는 방법은 이제 물려 있는 종목의 손실을 줄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산이 늘어나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두 가지 그 수익 내는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물린 종목을 탈출하는 전략으로는 이런 케이스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되고, 이거를 뭐 어떤 종목이든 사실은 뭐 급등이 나올 때 좀 매도하고 그 다음 이제 상황을 좀 주시하는 그런 형태로 어떤 그 기능을 좀 구현해 볼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이제 매수했던 종목들이 반등이 좀 나오긴 그러니까 수익 구간에 들어간 것도 있는데 목표 수익률에 좀 도달하지 못하는, 지수는 많이 올랐는데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익 현황은 뭐 17,000원 정도, 코덱스 200 매도한 것 뿐이고요. 나머지 수익 실현한 거는 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금 비중이 굉장히 낮은데 빨리 수익 실현을 해서 현금화하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잔고를 좀 살펴보면 장투 계좌에는 현재 그 클래시스랑 삼성전자를 제가 스윙 계좌에 있던 거를 이제 장투 계좌로 출고했고요. 그래서 이제 장투 계좌에는 두 종목이 있습니다. 클래시스는 뭐 수익률이 조금 줄었는데 뭐 이거는 계속 좀 끌고 갈 계획이니까요. 그리고 쌍바닥 스윙 계좌에서는 에코프로비엠만 지금 플러스고 나머지 종목들은 지금 다 손실 중입니다. 이 쌍바닥 스윙 종목들은 지금 종목 선택을 잘못한 게 아닌가, 이 포트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포트를 조금 분석을 해서 현재 스윙
거래하고 있는 종목들을 좀 분석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쌍바닥 단타 계좌는 현재 뭐 코덱스 200 남은 물량 수익 중이고요. 뭐 데아티아이도 수익 중, 뭐 키스트도 뭐 오늘 플러스 전환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다 손실 중입니다. 이 밑에 보면 이렇게 물려 있는 종목들, 이 종목들은 이제 좀 전에 봤던 그런 급등 나올 때 탈출하는 패턴, 그리고 무한 매매 전략으로 이 물려 있는 거와는 다르게 별개로 무한 매매를 진행해서 거기서 이제 일부 수익 실현하면서 탈출하는 전략, 이렇게 한번 탈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화를 위해서 이제 부분 손절하는 전략, 부분 손절하는 그런 방법들을 선택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잠시 좀 미뤄두고요. 뭐 그렇게 한번 탈출해 보겠습니다. 실험 계좌도 지금 셀트 형제가 조금 뭐 상승했고요. 이 두 종목도 사실은 무한 매매로 한번 탈출해 보고자 하는 그런 대상 중에 속하는 종목이고요. 왜냐면 요즘 박스권에 갇혀 있는 흐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역헤드앤숄더 단타 계좌를 개설해서 이제 역헤드앤숄더는 패턴에 대한 거래는 이쪽에서 하고 있는데 뭐 다행히 이 모든 종목들이 다 수익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도 4% 목표니까 이제 곧 수익 전환할 수 있을 것 같고, 곧 실현할 수 있을 것 같고, 테이펙스라는 종목도 아마 수익 실현 가능할 것 같고요. 뭐 리노공업이야 워낙에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기다리면 뭐 수익 실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좌의 특이사항은 무한매매 계좌를 신규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코덱스 200 그리고 뭐 코덱스 150 선물 인버스 코스닥 인버스 상품을 현재 단타 계좌에서 하고 있었는데, 쌍바닥 단타 계좌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냥 무한 계좌, 무한 매매 계좌라는 이 계좌에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ETF 좀 전에 말씀드린 ETF 상품이랑 물린 종목들, 그리고 또한 이제 뭐 박스에 갇혀 있는 종목들, 뭐 대형주도 가능하겠죠. 뭐 그런 종목들을 이곳에서 이제 무한 매매를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식으로 계속 돌릴 계획입니다. 지수랑 이제 좀 주식 자산을 살펴보면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뭐 1% 이상으로 많이 올랐고요. 코스피는 플러스 1.34, 코스닥은 1.14 이렇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뭐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이제 외국인이 들어왔고요. 외국인이 들어오면 뭐 주가가 좀 시원시원하게 잘 오르는 것 같은데 내가 가진 종목은 잘 안 오르는 뭐 이런 상황이 연출되곤 하죠. 계좌의 목표는 현금 비중 30% 만들기가 이제는 좀 실현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8월 월 목표 수익은 2.5%, 목표 수익금은 115만 원 정도이고요. 현재 이제 마이너스, 그러니까 93만 원 정도 더 수익이라기보다 이제 자산이 증가하면 목표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 잔고는 4,700만 원, 4,717만 원 정도고요. 전월 잔고는 4,531만 원. 계좌 자산 증가는 전거래일 대비 플러스 20만 원 이렇게 증가했고요. 뭐 지수가 증가한 거 대비 뭐 잔고 증감은 썩 좋진 않은 편입니다. 아마도 이제 오른 종목들이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종목들인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4,823만 원이라고 지금 잔고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200만 원은 제가 무한 매매를 위해 역헤드앤숄더 단기 거래를 위해서 이제 추가로 입금한 금액이랑 그거는 이제 출금할 계획이기 때문에 4,623만 4천 원 이렇게 잔고가 돼 있고요. 내일 이제 거래하는 거래 전략은 뭐 현금 보유 비중이 지금 2.2%인가요? 굉장히 낮은 수치인데, 그래서 이제 신규 매매 자체는 지금 금지를 중단했고요. 현금화하고 관망할 계획입니다. 내일 지수가 좀 좋아야, 상승이 나와야 지금 익절할 수 있는 종목들이 꽤 있을 텐데 내일 지수가 좀 좋길 바래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한 매매 계좌 만든 거 요거를 이제 좀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종가 매매도 좀 테스트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내일은 거래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매 일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